네, 안녕하세요. 도산 안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 드리면서 코샤 가이드가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이 된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현재 지금 기준규칙이라든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위주로 공부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코샤 가이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요 영상 하나로 끝내는 작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런 포털 사이트에다가 안전보건공단이라고 뜨면 가장 위에 떠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이런 이제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뭐 팝업들은 이제 삭제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사업 소개, 알림 소식, 자료마당, 민원 정보 공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자료마당이죠. 그래서 자료마당에서 보면은 뭐 통합자료실 가면은 그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코샤 가이드는 저희가 보는 거죠. 지금 보면 구랑 신이라는 게 있어요. 구는 기존에 있었던 코샤 가이드를 구라고 표현해 놓은 것 같고요. 신은 기술 지원 규정 조회. 그래서 기술 지원 규정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여긴 지침이고요. 여기는 기술 지원 규정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기존의 코샤 가이드가 좀 예전에 작성된 것들이 많아요. 2012년도 그 이전에 작성된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건설업 기준으로 현재 공법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옛날 지침이라서 볼 게 별로 없거나 이런 거를 조금 삭제하고 하나로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 보면은 156가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었던 거는 요 밑에서 건설 안전 지침 C에 해당하는 거였고, 지침이 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침 번호 순이 아니라 공표일자 순으로 해서 최근 개정된 거를 먼저 봤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개정된 것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어, 맞네요. 개정된 게 25년 2월부터 해가지고 24년에는 개정된 게 없었는데 25년에 내가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개정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화가 나죠. 근데 보면 교량공사 PSM 공법 안전작업 지침이랑 뭐 흙막이 공사 추락 방망 설치 지침, 철골공사 안전보건 작업 지침, 발파공사 안전보건 작업 지침, 뭐 이동식 크레인, 이게 지금 나오는 주제들 있죠. 이게 다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들어와 보면은 기술 기준 체계 개편으로 해당 안전보건 기술 지침을 폐지하고 기술 지원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기술 지원 규정 조회 게시판을 활용해달라고 첨부 파일이 아예 없습니다. 25년에 개정된 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23년 이전의 거를 개정된 거를 보면 돼요. 23년 이전의 거 보면은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작성 지침이 나오고 해체공사 안전보건 작업 기술 지침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었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23년까지 개정됐었던 사항은 도산안단 그 기본서에 보면 내용이 전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별도로 보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것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신기술 지원 교정 조회 여기 들어가셔서 닫기, 이게 뭐 이렇게 쭉 개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1차 분류 선택에서 건설안전이 D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차 분류는 건설안전 C.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건설안전 개정된 게 6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흙막이 공사, 그리고 교량 상부공 가설공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 규정, 그리고 철골공사, 굴착기, 굴착면 안전기울기, 발파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흙막이 공사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 교재 기본서를 보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게 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흙막이 공사, 엄지말뚝 공법 따로, 어스안카 공법 따로, 소일 레일링 따로, CIP 따로, 지하 연속벽 따로, 시트 파일 따로, SCW 따로, 뭐 띠장 긴장 공법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흩어져 있었던 거를 제 교재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굴착 파트에다가. 한번 볼까요? 이 굴착 공사 코샤 가이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굴착 공사, 흙막이 공사, 웅복 공사 해가지고 코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다 넣어드렸었던 겁니다. 하나로요. 그래서 요것만 보이고 시험장에 최소한 요것만이라도 보고 들어가자라고 해서 뭐 흙막이 공법, 굴착 공법 하면서 이제 엄지 말뚝에 관한 내용들을 용어부터 해서 쭉 넣어놨고요. 그리고 보면 안전조치 사항들 외에는 뭐 시공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제하고 안전조치 사항, 그리고 계측기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바로 다음 어스 앵카에 관한 사항이 또 나옵니다. 어스 앵카에는 또 계측시 주의사항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소일 레일링 들어가서 시공 순서랑 끝이죠. 왜냐면 내용이 계속 겹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겹치는 내용은 제외하고 안전조치사항 위주로 이 교재에 수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원본까지 안 보셔도 이 내용만 봐도 우리가 그 시험 범위에 속하는 내용은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였죠. 그래서 한번 쭉, 요거는 지금 제 교재입니다. 도산땅 교재. 요걸 먼저 보시고 제가 개정된 코샤 가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경 사진 여기 쪽 있죠. 그리고 구창면 안전 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 지침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 옹벽까지 있고요. 예. 그래서 굴착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요 안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다루는 게 엄지말도, 어스앵커, 소일 레일링, CIP 다 있습니다. 첨부 파일 한번 다운받아서 같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거를 기존의 쿠샤에서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 업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흩어져 있고, 이거 보면 2010이라고 써 있는 게 2012년도에 개정되고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 10년 이상.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들, 또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안 볼 수도 없고, 근데 너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공부 시간에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해보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을 하나로 모아보자 해서 만들게 된 게 기본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제 교재 말고 요거 개정된 걸로 보면, 흑마기 공사에 대한 기술 지원 규정 해서 2025년 3월에 개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영남대학교 교수님께서 한번 싹 모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변경된 거는 요 산업안전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건설공사 굴착에 해당하는 거 포함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차 보면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흑모공사 관련 법적 필수사항, 이게 뭐예요? 기준 규칙. 그래서 흑마공사 전 확인사항, 이거 중요하겠죠? 공사 전 확인해야 되는 거, 사전조사, 설계도서, 시방서죠? 그런 거 작성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안전대책 나오고요. 시공 계획의 수립,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재 반입 및 관리 점검. 그리고 흑마기공사 일반 안전조치사항, 제 교재에 있었던 안전조치사항이죠.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뭐 공통사항 뭐 해가지고 쭉 있고요. 또 안전조치사항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게 보면 공통사항이 있고, 지지구조 형식에 따른 공법별 안전조치사항이라 해서 지지구조 형식에 따른 공법, 요것도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 교재만 보시면은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또 제정 이유를 같이 봐야겠죠.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규정에, 이거 해보니 흑마기 공사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작업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을 제시하며 사업장에 이를 활용하도록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뭐 말은 좋은 말이 써있네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요 내용 제정된 게 요 모든 거를 통폐합했다. 요거 이제 기존 거는 폐지하겠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은 현재까지는 같이 갑니다. 같이. 기존 걸 없앤 게 아니고, 기존 거 통폐한 거를 개정한 것도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 폐지했다고 해서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같이 갑니다. 같이 함께. 그래서 굳이 이거 개정된 걸로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봐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걸 뭐 한 건 아닙니다. 설명 익혀서 드릴게요. 관련 법규 및 규격은 기준에 관한 규칙 들어가고요. 그죠? 규칙.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랑 굴착 작업 등의 위험 방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 교수님들이 힘써주셨다 보시면 되고, 자, 흑마기 공사에 대한 기술 지원 규정에서 적용 범위 한번 볼게요. 이 규정은 구조물 기초나 지하 구조물 축조 등을 위한 개착 공사 시, 그러니까 이게 땅을 파겠다, 이게 뭐예요? 굴착 공사다. 이때 필요한 연구 또는 가설 흑마기 공사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흑마기를 세운다 그랬죠? 왜? 토합이 발생이 되니까. 왜? 지하수가 변화가 생기면 수압이 또 발생이 되니까, 또는 지반 침하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얘기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벽체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지지구조 형식에 따른 분류 있어요. 제 교재 보고 있는 분들은 비교해 보시면 돼요. 다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언제? 24년에요. 근데 저는 이걸 써가지고 빵점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구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 교재에 보면 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뭐 볼 필요 없죠? 그리고 흑마기벽 배면의 지반 보강 그라우팅 해가지고 MSG, SGR, 뭐 LW, JSP, CCP 이런 공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따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라우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마기벽 배면에 뒤체움 하는 거죠. 뒤체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이제 뒤체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공법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제 교재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곳에서, 이 코샤 가이드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져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를 이쁘게 넣어주셨더라고요. 요거 하나만 보면은 여기는 이제 H 파일 표준판이고, 여기는 시트 파일이고, 여기는 CIP고, 여기는 SGW고, 얘는 지하 연속벽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열어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니 어떻게 나의 마음과 이렇게 동일하지? 일명식도 없는 교수님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면봉으로 잘 표현을 해주셨고요. 어스앵크는 요 소일 레일링은 이쑤시개로 잘 표현을 해주셨다. 그리고 레이커가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버팀대로 들어가는 게 레이커 공법. 스트럿은 양쪽을 지지하는 거, 여기다 볼트를 잡아놓는다고 했죠? 그게 스트럿 공법. 아주 훌륭한 그림입니다. 굿.
그래서 그림 1과 그림 2에 명시된 흑마기 구조물의 사용 부재와 흑마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는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뭐 CIP는 어떻게 한대요? 이거 설명 다 해드렸어요. 제 거 그 심화 강의 보면 다 설명돼 있으니까 그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용어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포샤 가이드에 기존에 있었던 뭐 시공의 찐득한 내용들은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용어 같은 거는 나올 수 있어요. 소단의 정의를 써라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뭐 안정에게 정의를 써라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울 게 아니라 이런 거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볼까요? 안정액으로 볼까요? S성 한 개 이상의 수분을 함유한 흙을 대상으로 공벽을 굴착할 경우 공벽의 붕괴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탁액으로 벤토나이트를 사용. 이거를 문장으로 외우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못 외우거든요. 안정액은 이제 슬러리 월이라고 하는 벽체, 흑마기 벽체를 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해체하는 게 아니라 이 벽체를 기준으로 해서 쭉쭉쭉 올리고 여기 안에서 공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안정액이 뭐냐면 이 땅을 이렇게 슬러리 월을 넣을 수 있는 이 가이드 월이 벽이에요, 벽. 여기 옆에는 가이드 월이 있고, 그죠? 월이라는 거 아시죠? 영어입니다. 그래서 슬러리 월을 뚫을 때 요거를 뚫을 수 있는 굴착기가 또 있어요. 이 모양으로 생긴 거, 조개 모양으로 생긴 거. 그래서 요렇게 모양으로 파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파요. 근데 이 흙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 안정액 벤토나이트로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플랜트 설비가 들어가요. 안정액을 계속 주입을 해주고 여기 또 수거하는 게 있고. 근데 이 안정액에 있는 그 슬러리 월이 무너지지 않게끔 언제까지? 여기에 미리 짜놓은 철골을 요 안에 넣거든요. 그때까지. 그거 넣고 이제 타선하고 벽으로 구조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게 안정액인데 이거 외우려면은 어려우니까 그냥 뭐 저 같으면 요 정도로 외울 것 같아요. 슬러리 월 공사 진행 시 공벽의 붕괴 방지를 위해 붕괴 방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현탁액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또는 벤토나이트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하죠.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해 과정이다. 내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외워버리는 거. 뭐 액성 한 개 이상의 수분을 함유한 흙을 대상으로 공벽을 굴착할 경우 뭐 이거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냐 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아니 슬러리월 공사 할 때 공벽이 무너지니까 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걸로 사용되는 현탁액 아니면 액삼 또는 벤토나이트 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용어를 정리 한번 쭉 하세요. 엄지말뚝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쉬우니까. 근데 안정액이라는 건 왜 강조해서 말씀드렸냐면 기술사에서 가끔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안정액에 관해서. 그래서 저도 정리를 해놨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슬러리 월이라는 게 지하 연석벽이잖아요. 지하 연석벽의 안정액의 기능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지하수가 유입되거나 침전 퇴적물이 발생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액을 투입을 하고요. 이제 벽체가 무너지는 게 안에 비어 있으면 당연히 무너지겠죠. 왜? 주동 토합이라든지 수압이 발생이 되니까 땅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용어 설명을 해놨었고, 그리고 이제 흑마기 공사 관련된 법적 필수 사항이 해가지고 안전보호 규칙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호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기준 규칙. 53조는 계측 장비죠. 그래서 1, 2호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이제 포함되는 공사들, 대형 공사들이고 3호는 설계도서, 시방서에서 설치를 해라라고 지시하고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청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계속. 그리고 흑마기 지보공 재료는 손상, 변형, 부식이거나 뭐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립도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립도를 미리 작성을 하고, 그죠? 미리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서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장이 진짜 별거 아닌데 설명하시오 이런 걸로 그 논술 시험에서 1번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막 그 심화 강의 안 보고 현재는 인문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심화 강의만 봐도 충분하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인문 강의 끝나신 분들은 곧바로 필사하고 규칙 필사하고 회독하면서 다음 주죠. 다음 주까지는 회독을 기준 규칙을 하면서 익숙해지셔라. 뭐 다 외우시는 것까지 바라는 거 아니다. 목차 순서 정도 암기하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렸고 회독을 하면서 눈에 계속 익히고 내가 떠올릴 수 있게 트리거를 만들어 놔라라고 서랍장을 만들어 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기본서로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어가셔라.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부버붙임 우리가 대표적으로 외우고 있는 두음자죠, 두음자. 그래서 붕괴 등의 위험 방지에서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의 교착부의 상태, 심화의 정도. 그 터널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부부기죠, 부부부기. 터널은 기둥의 침하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 기사 문제에서는 이 흑마기 지보공에 대한 거 써라 라고 했는데 이 터널 거 쓰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넘어가겠습니다. 자, 흑마기 공사전 확인사항. 그래서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자의 확인사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질조사, 가스관, 이런 거는 뭐예요? 인근 구조물까지. 지하 매설물이죠? 지질조사, 지하 매설물 조사. 그리고 운행 경로. 이런 거, 현황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설 설치부의 집안에 대한 토질 정수를 결정하기 위한 지질조사, 토질시험 뭐 있었어요? 사시 물토 있었죠?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이 사시도 아닌데 물리고 토 나온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사는? 사운딩. 사전조사가 아니라 사운딩, 시추, 물리탐사, 토질 시험, 그쵸? 사시불토. 이게 뭐예요? 지질조사, 토질시험. 이 내용입니다. 2번이. 그리고 대상 현장에 대한 현황조사, 구조해석 결과, 구조도면, 특기 시방 등의 설계도서를 공사 관계자가 판독하기 용이하게 제작해야 한다. 너네만의 언어로 쓰지 말고 공사 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게 판독하기 쉽게 제작을 해줘라. 구조도면에는 재료의 종류 및 치수, 배치 간격,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재료의 종류, 치수, 배치 간격, 시공 순서, 시공 방법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된다. 어디에요? 구조도면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 있었던 내용들이고. 건설 장비, 기계, 기구 사용 계획 이런 것도 그냥 보면 이해되는 내용들입니다. 흑마기 공사 시 일반 안전조치 사항도 제 교재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10가지, 11가지, 지금 17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나올 수 있어요. 차수 작업 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사 개요, 사용 재료 및 사용량, 공기 이런 거 고려한 공정표, 사용하는 장비의 명칭, 주요 장비 일람표. 그러니까 1일 점검표죠. 장비를 거기다 갖다 놓고 쓰는 곳은 1일 점검표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질의 주상도. 이런 거는 딱 5개로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라우팅 공법도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5개로 끊어지는 게 단답형으로 내기 좋아 보인다. 옆에 그냥 써놓으면 되죠. 그라우팅 공법 또는 주입 공법. 그래서 MSG, SGR, LW, JSP, CCP 하고 요거는 읽어보면 다 이해돼요. 읽어볼까요, 같이?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뭐래요? 집안의 특성 및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각각의 주입공법별 시방서에 따라 시공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는 없다. 주입 재료는 보관시설을 구비한 곳에서 보관하여, 그러니까 그라우팅은 아무데나 이렇게 널브러 놓지 말고 일정한 보관 장소에 보관해라. 네, 정리정돈이죠. 청결관리. 주입량은 당일 사용량, 잔여량을 명확히 기록해야 된다. 그렇죠? 누가 가져가거나 마시면 안 되니까 오늘 얼마큼 사용했는지 또는 얼마큼 남았는지 이런 거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게끔 기록 표시 철도 하나 요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표 달아놔야겠죠. 그리고 주입 장비는 연속 주입 작업을 할 수 있게 점검 장비를 철저히 하며 점검이랑 정비를 철저히 해라. 주입 종료 시에는 깨끗이 청소, 청결 관리죠. 주입은 해당 지층에 균일하고 치밀하게 주입되어야 하며 주입 부위의 집안 변형으로 주변 지형이나 시설물의 변이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면서 주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균일하고 치밀하게 주입해야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입 작업 시 교반 장소와 주입 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경우, 그러니까 교반기는 보통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네가 잘 혼합될 수 있게끔 날개를 달아놓거든요. 그게 교반기예요. 이 장소랑 실제로 주입하는 곳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비상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통신 설비 갖추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규산소다 등 주입하는 약액에 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MSD에 써야겠죠. 그런 거를 누구나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피치해야 한다. 이 정도 내용 보면 돼요. 별 내용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읽으면 다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읽어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가설계단과 구척조면 사이에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사다리 설치 사용하는 거죠.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해야 된다가 무슨 말이냐면 요 위에랑 아래랑 간격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답단 간격. 그리고 벽 사이, 여기가 벽이 있다 그러면은 발이 이만큼이 튀어나오니까
여기가 15cm 이상은 유지해라. 걸리면 불편해서 요 앞꿈치로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안전하니까 요 15cm 이상 유지를 해라 그 얘기고, 사다리 상부와 하부를 견고히 고정해야겠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여기로 넘어가면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견고히 고정을 해야 되고, 기울기는 80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우리 이동식 사다리는 75도 이하로 하라, 아니 75도씨가 아니죠. 원래 우리 그 기존 규칙에서는 이런 일자형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75도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직형 승강로가 95도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된다. 거의 수직도에 가깝게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75도 기준 규칙에 있는 이 정량적으로 수치적인 거는 기준 규칙을 무조건 따라가셔야 됩니다. 75도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가로묶기 문제에서 기준 규칙에 대한 게 나왔는데 여기서 80에 쓰고서 우겨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 규칙이 항상 상위 법이기 때문에 가장 메인으로 가져가셔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내민 길이도 1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60cm입니다. 기준 규칙 따라가야 돼요. 이런 정량적인 것들은. 요건 15cm가 맞아요. 이런 거는 보지 마세요.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잖아요. 여기 준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코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책임이 없어요. 이 코샤 가이드에는. 항상 메인은 기준 규칙. 기준 규칙에 있는 수치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과태료. 여기도 또 굉장히 그림 잘 그려주셨는데 요 소단입니다. 여기가 소단. 왜냐면 다 똑같이 파버리면 여기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으로 버텨주는 거예요. 요 바닥을. 그리고 여기 먼저 파고, 여기 더 파고, 여기 위에 마저 파고, 뭐 이런 식으로 파겠죠. 여기는 뭐 볼 거가 따로 없고, 북공은 위에다가 북공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한번 읽어보시는 건 상관없지만 뭐 이거를 기피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 여러분들 시간이 다 대부분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제 교재만 봐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어요. 이거를 제가 모으기 위해서 기본서를 만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코샤 가이드 뭐 8종에서 9종을 하나로 모아놓은 거잖아요. 요 코샤 가이드도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용접 빡세게 하죠? 보고 다 착용하고. SCW. 이런 것들은 다 심화 강의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보거나 확장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땅을 파고 여기가 이제 가이드 월이에요. 이 옆에가. 왜냐면 철근을 여기다가 다 걸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가이드 월을 먼저 설치하고 굴착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걸로. 굴착을 하고 이 굴착한 면 옆에 또 굴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무너진다고, 이 흙이.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안정액을 플랜트 설비해서 안정액을 여기다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철근망 미리 짜놓은 거를 이 구멍에다 넣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타설을 하는 거죠. 콘크리트 타설. 이 그림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플랜트 설비입니다. 플랜트 설비. 사일러, 믹서, 뭐 디센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는. 네, 요게 이제 굴착 장비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딱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딱 그대로 파져요. 그리고 이제 철근만 거치하고 집어 넣는 거. 그래서 제가 꼼꼼히 한번 읽어봤는데 뭐 그렇게 딥하게 알 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그림도 제 교재에 가면 다 있죠. 그리고 이거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KDS, KCS는 설계 기준이라고 하네요. KDS는 설계 기준이고 표준 시방선은 KCS라고 합니다. 뭐 각종 샤파, 사진 등 최신 내용으로 변경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좀 더 빨랐죠. 그래도 내용이 더 많이 추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기존에 있었던 코샤 가이드의 내용을 좀 넣다 보니까 다는 삭제를 못한 것 같아요. 요 안전보건 규칙 기술 뭐라고 했죠? 코샤 가이드에서는 새로 개정된 안전보건 기술 지침, 원래 안전보건 작업 지침이었는데 이걸 이제 기술 지침으로 바꾼 거잖아요, 코샤 가이드를. 근데 저희는 뭐 안전 수칙 정도만 보면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어 정도 아셔야 되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용어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문제가 뭘 묻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죠. 용어는. 용어 모르면은 문제부터 안 읽혀서 그냥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차를 분명히 읽고 대제목을 외우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어디다가 이렇게 선택해서 써야 될지 모르고 잘못 쓰면은 빵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부터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봐볼까요? 어떤 거 봐볼까요? 교량 한번 봐볼까요? 교량은 좀 중요해 보이니까.
교량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나 많았어요. 봐야 되는 게 교량 공사하면 공법별로도 있고 생긴 거 강박스냐 크로스냐 현수교냐 차장교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나눠놨어.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했다고. 이거 열었다 저거 열었다 막 헷갈려요. 또 열다가 보면. 네, 근데 제가 이거 다 구분해놨죠. 그림도 이렇게 다 넣어놨고 이게 이제 제 교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음 계급에는 계급 덮개 설치해야 되는 것들 써져 있고요. 뭐 ILM 공법 이런 거 있죠. 네. 그리고 세그멘트 제작할 때 안전 작업 준수사항 들어가 있고요. 그라우팅 작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알 수 없는 수식도 넣어놨고요. MSS 공법, 뭐 공통의 안전조치사항 들어가 있고요. 교량은 다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작년에는 버력하는 것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올해는 버력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다 넣어드렸고, 여기 이제 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고 다운로드 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고민이 되고 이거 또 봐야 돼요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 보세요. 보시고 저한테 왜 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런 게 왜 나왔죠?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 분들은 보세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 의견인 것뿐입니다. 하나의 의견. 근데 아마 여기 계정 이후 보면은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여기부터 똑같잖아요. 뭐 사전 준비는 다 공통사항이니까 이걸 하나로 묶은 거고요. PSM 공법, ILM 공법 다 한 장에 넣어놨다. 한 그 가이드로 합쳤다. 통폐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치? 요거는 폐지했고 요거만 통폐합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교량의 상부 구조물 시공 시 적용하는 PSM, 프리캐스트 세그먼트죠. 그러니까 미리 짜가지고 이동을 해서 상부로 양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런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가든지 가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여기를 매가지고 인양해서 설치하는 거. 시흥 붕괴 사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PSM 공법이고 ILM은 밑에 이제 제작장이 있어요. 제작장 있고 여기 가이드 라인을 먼저 칩니다. 가이드를 먼저 쳐가지고 여기 이제 세그멘트를 쭉쭉 미는 거예요. 이 가이드로 쭉쭉. 그래서 얘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떨 때 유리하다 그랬어요? 여기가 바다거나 여기가 높은 경우. 왜냐면 여기 바다에서 해양 지을 때 이거 그냥 맨 땅에서 해도 바람이 엄청 부는데 엄청 불겠죠. 요 위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작업 능률도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기 제작장에서 제작을 하면 균일한 콘크리트 이 겉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작장에서 다 보온 양생을 해가지고 여기로 쭉쭉 미는 겁니다. 그게 ILM이고 MSS는요. MSS는 콘크리트 현장 타설에 의한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박스 겉어 교량 상부 구조물을 가설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 설치, 이동 및 해체 작업에 적용한다. 현장 타설 공법입니다. 이거는 현장에 가서 타설하는 거. FCM은 폼 트래블러.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친구한테 운동 가다 말고 얘기해가지고 아직도 안 까먹는 거. 이 FT라는 특수한 가설 장비를 이용을 해서 쭉쭉쭉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그래서 폼 트래블러라는 이게 가설 장비를 이용해서 좌우로 하중의 균형을 맞추면서 세그먼트를 타설하는 거예요. 5m씩 4에서 5m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4에서 5m씩 여기 타설하고 또 이만큼 가서 여기 타설하고 이렇게 하는 게 폼 트래블러 시스템이다. FCM.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각의 주두부는 뭐예요? 메인 다리죠. 이게 메인 다리가 있으면 양쪽에서 서로 조금씩 오다가 여기가 이제 딱 맞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키 세그먼트라고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교재에 다 있는 그림이었죠. 이 겐트리 크레인이라는 것은 디귿자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호이스트가 달려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그먼트는 이렇게 생겨있다. 이거 다 그림이 있는 겁니다. 제 교재에.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안전보건규칙 추락의 방지 42조에서 포함을 시켜놨네요. 이건 기존규칙 볼 때 다 봤으니까 볼 거 없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생겼을 것 같지만 그래서 너무 짜증나고 힘들겠지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 푸시 안 보시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제 심화 강의를 들으면 한 번이라도 보고 가는 거랑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보고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걸 떠올리면서 적어내는 거랑 아예 안 보고 가는 거랑 또 다른 거니까 얘기가. 세그먼트는 조각이에요. 원래는 이 원을 뭐라고 하죠? 서클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뭐 이게 이런 조각이면은 뭐라 하고 4개면 쿼터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서 되게 조그만 조각을 세그멘트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하시면 네이버나 그 챗GPT AI를 활용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이번에 사고 난 게 요 런칭 걷어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요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하나 빠지면서 사고가 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런칭 걷어 파트는 조금 보셔라. 교량은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량은. 다운로드 하는 거 아까 알려드렸죠? 안전보험공단 가서 코샤 가이드 신 눌러서 1차는 건설 D를 선택하시면 되고 2차 분류에서 C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은 개정된 거 6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교량은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MSS 이런 것보다는 런칭 거도 위주로 읽으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럼 하나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MSS 공법 적용 시에 안전작업에서 뭐 교각 브레이켓 및 이동식 비계, 교각 브레이켓 및 이동식 비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안전하게 해라, 그리고 비계보 및 거푸집 설치할 때는 어떻게 안전하게 해라, 비계 이동할 때는 어떻게 안전하게 해라, 뭐 해체할 때는 어떻게 안전하게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부대 안전시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여러 번 읽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일단은 항목이 되게 많아요. 1번부터 8번까지만 있다라고 하고, 여기는 뭐 11번, 13번까지 있죠?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물리적으로는. 교각 브라켓 및 이동식 비계 설치할 때 안전 작업 보겠습니다. 브라켓을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여 교각에 설치할 때에는 고강도, 강공 등의 인정제로 교각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된다. 여기서 키워드는 견고하게 고정이죠. 브라켓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철골 빔으로 이제 짜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동식 비계를 놓을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여기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견고하게 고정해라 그 얘기고, 브라켓의 측면 작업 발판과 연결 통로는 제작장에서 제작 설치돼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서 설치하지 마라. 위험하게. 안전난간은 밑에서 설치하고 이 작업 발판과 연결 통로 이런 것들은 다 제작이 하나로 일체로 된 다음에 요것만 인양해서 여기다가 볼트로 잡아 놓든지 해가지고 위에서는 간소한 작업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동식 비계 하중을 교각으로 전달하는 형태인 부착형 교각 브라켓을 설치할 때에는 브라켓 구조에 따라 교각에 고정할 수 있도록 홈을 설치해야 된다. 미리 홈을 파놓고 여기 딱 오면 탁 꽂을 수 있게끔. 부착형이니까, 그죠? 이동식 비계 하중을 지주를 통하여 교각의 기초로 전달하는 형태인 지주형 브라켓은 교각의 양쪽에 설치하고 교각을 감싼 형태로 보강제 또는 강봉 등의 인장제로 교각에 견고하게, 그러니까 이거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견고하게 하고 작업계획서 수립하고, 응? 종료될 때까지 크레인 부재를 확실하게 배달하고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넘어가니까 또, 그죠? 사전에 확인해라. 재질, 용접 상태, 볼트 이상 유무, 관리 감독자의 직무죠. 이동식 비계 본체 및 유압 시스템 진동기 외함에는 접지를 해야 된다. 전기가 들어가니까 접지 당연히 해야겠죠. 이거 읽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내용들이죠. 경관 구조, 작업 계획서, 인양 해놓고 다 연결이 안 됐는데 이거 끊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건 좋지만 뭐 이걸로 시험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유치하죠. 이렇게 많기 때문에 계속 보지 말라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거 보는 게 낫죠. 추락게임, 부딪힘 등의 재해 방지를 위한 기타 안전조치, 안전 담당자를 지정해라, 건강 상태 확인해라, 작업 배치의 적정성을 결정한다. 고소작업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을 자꾸 다리 위로 보내가지고 너 그 위에 가지고 잘 붙잡고 있어 이러면은 그 사람 정신이나 멘탈이 나가겠죠. 그럼 넌 지상에서 이거 안전난간에 작업 발판 연결하는 거 이거 줄이기나 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업장 배치를 하겠죠. 왜냐면 신입인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곳에서 계속 일하시던 분들은 그 감각을 점점 잃고 일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 이게 높은 곳인지 이제 망각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겠죠? 여기 올라가라고요? 제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상에서 뭐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들, 지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 되겠죠. 안전대는 보호구 착용을 점검하고, 착용 방법을 교육하고, 작업 중에 착용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한다. 이게 뭐라고요? 추락게임, 부딪힘 등의 재해 방지. 별 내용 없죠? 거의 이런 식이에요, 코샤 가이드는. 뭐 맨날. 안전 담당자 배치해라, 위험성 평가해라, 사전조사해라, 작업계획 해라, 뭐 그런 그 규칙에서 다루지 못하는 조금 세부 사항을 이렇게 늘어뜨려 놓은 거기 때문에 규칙에서는 세 글자로 끝나는 게 지침만 오면 엄청 길어집니다.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왜냐면 공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요 코샤 가이드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비전 공장들은 많이 보면 좋아요, 사실. 가서 현장에서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현장 사진들 있고. 이거 근데 어디에 있어요? 기본서에 다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량도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세그멘트 조립하는 게 요거예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한 5m, 5m 해가지고 5m, 4m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철근 조립하고, 그리고 여기다 타설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무조건 도움은 됩니다. 이해하시는데. 이해하기 편하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었다. 기호량 상부공 가사공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 지원 규정, 철거공사, 데크플레이트 포함, 이것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굴착기 안전보건 작업, 뭐 발파공사, 불착면 안전기울기, 이거 다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그래서, 약간 궁금하다. 원본이 너무 궁금하고, 뭐가 개정이 된 건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원본을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게 궁금하고 걱정되는데, 그냥 제 말만 듣고 안 보고 버리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속 시원하게 보고,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많이 보시는 거는 당연히 좋아요. 이것도 보고 시방서도 보고 저 KTS도 보고 설계 도서도 보고 도면도 보고 그럼 제일 좋죠.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걸 좀 항상 상기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하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